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박 전 서울시장이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권위가 이제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했는데요. 인권위는 고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낸 점, 또 네일 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지면서 이에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보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인권위는 피조사자,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게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는데요.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묵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판단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법원에서 있었던 이제 사실 인정에 더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이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한 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인권위에서는 물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를 볼 수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참고인 진술 등을 좀 모두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해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모두 배제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배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제쳐놓고 네. 빼버리고 누가 봐도 뭐 명백한 객관적인 어떤 네.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도 성희롱 부분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좀 두 봤다는 가지죠. 거잖아요. 사실관계 인정 부분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떤 죄 아니면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이 두 네. 가지를 이제 인권위에서 생각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한 것처럼 강제 처분권이 없습니다. 네.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피조사자 뭐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빼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 정도 행동이 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예.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밝힌 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또 반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어떤 거 종결돼서 하나의 어떤 거 중요한 계기점이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해야 될까요? 일단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에서는 아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오성규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 한계를 오히려 보여줬다 인권위가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사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에서 판단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뭐 결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뭐 최근에 일부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죄로 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피해자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마 이 인권위 결정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좀 파장이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성추행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폭행 협박을 동반해서 어떤 추행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일부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 말고 성적 언동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이고 국가인권위가 봤을 때는 국가인권위의 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의 어떤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희롱 부분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했고 그런 판단으로 봤을 때는 성희롱이다라고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에는 성희롱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뭐냐면 그
뭐 고발, 꼭 사법적 고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과도하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아니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의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인정을 했다면 또 그 자체를 좀 받아들이는 네.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네요. 네, 그 피해자 측에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권위에서도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무수한 2차 가해들 그것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비서진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제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아울러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결정으로 이분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파기환송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결론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검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서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 형량이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결국 사면 및 가석방 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일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일단 뭐 재상고를 포기한 거는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예. 그러니까 상고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죠. 이 판단 아니겠습니까? 일단 유무죄를 다툴 수는 없는 거고. 법률심이니까요. 왜냐하면 네.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내려서 지금 파기환송을 한 돌린 거기 거거든요.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나는 무죄인데 유죄 때렸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양형은 10년 이상이어야만 뭐가 그렇죠. 된다면서요. 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특검에서 심리가 그래서 된-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 네. 이 판단인 것 또 같고. 하나가 있습니다. 예. 법정 구속이 안 됐으면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아, 오히려 그런 거요? 왜 끌 수도 있으니까요. 구속이 안 되고 밖에 있는 상황이니까. 아, 근데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뭐 끌 이유도 없고 그거 한다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한 끈다는 것처럼.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되는 상황을 예, 이제 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 뒤로 미루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겠네. 예. 그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쌍방이 지금 확장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가석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혼란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형법상의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합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12월이 돼야 된다면서요. 30개월이니까 사실은 지났어요 벌써. 예. 12개월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3분의 1에서 가석방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실제로 보면 3분의 2부터 가석방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12월을 얘기하는 그게 이제 합치면 20개월이니까 올 8, 9월 정도면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올 연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확정 받고 가석방은 한 8개월, 9개월 있으면 가능한 부분 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면은 확정이 돼야 그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떤 그 사법적 요건의 문제고 네. 이제 뭐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가석방은 뭐 결정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일단 재가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그렇죠. 재가를 받아야 네. 되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의 경우 거의 똑같게 대통령의 뜻으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해석을 하게 될 텐데 네. 사면에 대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입장을 밝힌 대통령이 가석방에 대해서 그러면 사인을 해줄 거냐? 제가 볼 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빨리는 가능한 게 가석방이라는 게 양형 성적이 좋을 때 잘 좀 소위 말해서 교도소 생활을 잘하고 이럴 때 네. 그런 것들 반영해서 가석방 심의에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 뭐 예컨대 대통령 이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글쎄요 뭐 30개월 중에 몇 달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무튼. 부분은 있지만 뭐 이게 뭐 지금부터 가석방 벌써 얘기가 되거나 가석방 심의에 걸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씨의 뇌물죄 공범이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씨는 사면을 안 해주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준다. 이건 넌센스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성은 더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한다면 패키지로 하겠죠. 그죠? 그렇죠. 같이 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의 사례들에서 워낙 재계 인사들의 경우 뭐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일종의 특혜 아닌 특혜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또 다시 재계 봐주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뭐 벌써부터 일부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는 나라 망할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형을 사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백신도 좀 나오고 팬데믹 상황에 좀 어느 정도 진정세가 좀 잡히면서 경제 회복 좀 이쪽에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맞춰 가지고 이런 경제인들 특별 사면 등과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큰 사람도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우리 이것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재판 하나가 지금 그다란 게 지금 진행 중 1심에 지금 분식회계 사건이 있죠. 분식회계 사건은 이게 실제로 지금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거다. 거기다 그건 이제 증거 인멸까지 예, 있었죠. 그 부분인데 이 다른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지금 유죄로 인정된 마당에 그렇게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한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승계를 받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게 결론이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의 불법 행위. 뿌리는 다 같은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지금 2년 6개월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에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형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가석방 그래서 사면을 불가능하다는 시켜준다면 예. 그게 해당 재판부에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것만 따져보면 사면 가석방 그래도 얘기는 가능한데 이 재판이 1심에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사면 가석방을 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군불 떼지 말라. 예. 이렇게 뭐 결론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시 노원구가 다가올 여름 전까지 아파트 경비실들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경비실 에어컨은 각 아파트의 주민자치회가 결정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달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주민 반대로 에어컨 설치가 안 되기도 합니다. 뭐 일부 뉴스 보도 나와서 공분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노원구는 폭염을 대비한 이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곧 인권보호 차원이다라고 받아들여서요. 지난해 11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서 올해부터 구 비용으로 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한 대당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제 집중 신청 기간으로 다음 달 5일까지를 정하고 이 안내문을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좀 남으면 자녀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다른 자치구들도 몇 년 전부터 에어컨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일부 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억 단위의 예산을 책정해서 본격적으로 집행에 나서는 건 이번 노원구가 처음입니다. 일단 노원구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어떤 그 구민들의 어떤 그 생활 밀착형 행정을 네, 펴는 맞습니다. 거 이렇게 이제 그 저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솔직히 좀 씁니다. 왜 그러냐면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잇따르는 이 대목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인간의 도리 아닌가요? 근데 인간의 도리까지 행정에 나서서 대신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참 네? 서글픕니다. 예. 아니 많이 서글픕니다. 야멸차도 뭐 이렇게까지 야멸차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기억들을 하실 거면 뉴스도 몇 번 나와가지고요. 그 이제 주민회에서 입주민회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투표하고 할 때 뭐 반대 대자보를 붙인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뭐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뭐 경비원이 에어컨을 쓰게 되면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고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해서 이거에 반박하는 주민들 때문에 이 에어컨이 다행히 설치된 어쨌든 훈훈하게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들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모두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비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거를 아파트에 계신 입주민들의 비용을 구 비용으로 좀 지원을 함으로써 최대한 촉진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거든요. 네.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안 나와야 되는 안타깝지만. 정책이죠. 네,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보면 당연히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에어컨 없이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름을 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폭염이고 다들 알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 없으면 난리 납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 난리를 치는데 근데 우리 아파트를 돌봐주고 우리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그 경비실은 에어컨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런 발상 자체가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주겠다. 돈 많이 주면 반발 안 하겠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거든요. 참 씁쓸한 면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뭐 이제 그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게 뭐 연탄도 제공을 네. 하고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죠.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거는 문제는. 원래 관리비에 만들면 돼요. 관리비가 그런 것들로 쓰려고 이제 있는 거기도 하고 네. 비용을 내잖아요. 아파트 공동 그 주택 관리 비용을 내잖아요. 네. 에어컨은 어쩌면 그 주택 관리 비용이 하나예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리 비용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요. 참. 그래서 입맛이 좀 쓴 건데 마지막으로 아로미 구구님이 버스 기사님께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좀 틀어놓으셨다고. 기사님 멋져요. 기사님 멋져요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글을 보내주셨네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